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WCP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갭상승을 좀 띄우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세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전부터 WCP가 이제 납폭과대가 일어날 때 저점이다, 저점 구간이다, 과대낙폭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근거로 이제 제시를 한 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과대낙폭, 이 낙폭과대 웅덩이를 좀 메우는 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기간이 지나고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까지의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영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의 악재가 뭐 또 나온다거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WCP는 어느 정도의 이 성장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그 계획적인 나와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앞으로의 일정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나올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점인 이유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WCP가 어떠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시초 갭상승 이후에 회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적인 측면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냥 뭐 위클리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제가 WCP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새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차트 흐름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하시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가격을 딱 정해 놓고 내가 이 가격을 오면은 매매를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하루하루 이런 수급들과 이런 차트 흐름을 통해서 내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하고 수정을 하면서 좀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도 이 WCP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차트를 좀 보고 마인드맵 보면서 또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이쁘게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과대납폭 구간이 나오고 이 엔벨로프에 지금 터치를 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아마 제 몸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선이 이 지금 분홍색 선이 엔벨로프 선이거든요. 이 엔벨로프 선에 맞닿은 시점 이 시점과 이 과대납폭을 보여주는 시점 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 다 증거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세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상 어 바로 반등이 나오기에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때 이 당시에 너무 시장 자체가 좋지도 않았고 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시장을 따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차트랑 같이 보여드렸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이 이제 4월 달부터 쭉 빠진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 그쵸? 그리고 이 WCP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쭉 빠졌습니다.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이 밀렸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증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같이 자리를 잡아가고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수 회복과 함께 주가 회복은 나올 것이고, 이 낙폭이 과대 낙폭이 나왔던 시점에서 이 엔벨로프를 터치를 하고 이 과대 낙폭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저점 기준으로 29,900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시점 보면은 BPS 대비해서 한 배가 안 됐었어요, PBR이. 그래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된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이렇게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종목들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외형 성장이 나오는 상황이고, 미래에 이제 증설을 통해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PBR이 한 배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과대납보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은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세 자체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선을 두 개를 그어드렸죠. 지금 요 선이랑 요 선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하락 추세선을 좀 체크를 해둔 건데, 이 하락 추세선 위쪽으로 올라탔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영상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하락 추세선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상단까지 열려 있어요. 그쵸? 이 추세 내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올라탔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이 상단 밴드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의 이 스프레드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 두시고 변동성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앞서 있었던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이슈가 나온다라던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횡보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줄 겁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남기는 이런 캔들 자체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전 물량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체크를 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WCP 적정 주가를 구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저보고 이제 너는 주식을 산수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밸류 측정은 산수가 맞습니다. 미래의 가치, 뭐 아직 증설하지 않은 걸 가져와서 뭐 덧셈 뺄셈을 해서 산수를 해서 그걸 뭘 구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밸류를 측정을 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아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투자가 굉장히 쉬워 보였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계산기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툭툭툭툭 해서 뭐 이거 뭐 곱하고 뭐 어쩌고 뭐 이걸 해가지고 뭐 0.58을 뭐 곱하고 막 이러고 해서 그냥 딱 나와가지고 자 적정 주가는 10 얼마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그런 쉽게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SDI 쪽에서 이제 11월 달에 가동을 진행을 해요. 인디애나주에 있는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 이 스텔란티스와 이제 합작사가 원래 25년도 1분기에 가동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조기 가동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24년 하반기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결정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에요. 11월 달로 지금 거의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기 가동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삼성 SDI도 소부장 업체에 대해 이 소부장 업체에다가 너네도 납기를 좀 빨리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반영이 4분기쯤에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동에 따라서 가동 기대감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좀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뭔가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헝가리나 이쪽 부분, 그리고 생산 능력, 이 캐파 증설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꾸준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 삼성 SDI의 전기차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셀 생산 능력을 23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3년에는 약 9억 제곱미터에서 25년에는 약 12억 제곱미터, 2030년에는 53억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현재 WCP가 담당하고 있는 물량을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2030년 기준으로 해서 한 해 약 30억 제곱미터 내외의 물량을 이 WCP가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은 하나로 약 4조 원 규모의 이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뭐 멀티플을 매기진 않겠지만 그 멀티플을 매기더라도 지금 매겨야겠죠. 그 멀티플을 매기려면 전망이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이건 사실 너무 많이 간 거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간 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2026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26년도에 증설이 끝나고 이제 23억 7천 제곱미터로 확대되면서 23년 말 대비 3배 규모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멀티플을 매기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나온다 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제가 적정 주가를 구해서 말씀드린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좀 확인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WCP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와 이 세계 최대 타이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타 기업 대비해서 분리막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생산 속도도 뛰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다른 기업들보다 이 적은 뭐 공장 부지로 인해서 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가격적인 경쟁력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WCP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가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수급을 말씀을 안 드렸죠. 네, 수급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차트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을 말씀 안 드렸네요. 일단 외국인 자금이 찍혀 있는데 지금 촬영 시간이 여러분들 10시예요.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수급이 거의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NH투자증권 쪽에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삼성증권도 찍혀 있긴 한데 이 삼성증권이 매도가 지금 안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삼성증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16,000주가 다 순매수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NH투자증권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NH투자증권이 거의 한 30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메이저 수급에서도 현재 저점이라고 판단하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법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 쪽에서 계속 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좀 매도가 그칠지 이것도 볼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까지만 좀 오늘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자리 잘 지켜주고 마감을 하는지, 양봉 마감하는지 지켜보면서 오늘 하루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